때문에 이게 합격증입니다. 요거는 연세대학교 입학처에서 나오는 합격증인데요. 서울대 이건 일부분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보낸 학생만 제가 대략 따져봐도 직접적으로 한 400여 명.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고1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봤을 텐데요. 중간고사. 학생들도 당황해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위에 고1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때 90%가 참담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올려놨었죠. 영상을.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한 뭐 90% 이상의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생각한 것과 달리 그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성적이 안 나왔겠죠. 공부를 안 했던 학생들도 뭐 놀랐을 테지만 이제 공부를 좀 그래도 했던 학생들은 더더욱 놀라고 부모님들도 조금 상처 아닌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이 끝나면 매년 질문이 옵니다.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그러면 이제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수시는 이게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그 정시로 모드를 바꿔서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많고요. 또 이제 학원을 두 번째로 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얘기하시는 게 학원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놀란 최상위권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용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제 정시를 봐야 되느냐, 내신은 거의 생각보다 망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자신감이 없다,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요번에 이제 그 10번, 고등학교 가면 10번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1 때 4번 보고, 고2 때 4번 보고, 8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 2번 보는, 아직까지는 한 10번 정도 본다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내신 보는 횟수가 어쨌든 그 중에 한 번 본 거죠. 그 중에 한 번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도 고등학교 1학년이 제일 적게 들어가죠. 수시 할 때도 학교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고3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 비중이 고2, 고1 이렇게 이제 보통 되니까요. 너무 낙담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정시는 그러니까 이제 내신 공부랑 정시 공부를 극단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내신을 보는 학생들이 실력이 더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더 실력이 좋습니다. 이게 뭐 제가 장기간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신 1등급 받는 아이랑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수능형 문제에서 1등급 받는 아이랑 보면 그 학교에서 그러면은 대부분 웬만한 학교에서는 정시 보는 학생들이 실력이 더 나아요. 이게 이제 장기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는 내신은 그 뭐랄까요, 단기 싸움입니다. 단기간의 이제 싸움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시를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고요. 정시라는 게 고1 때나 고2 중반까지는 정시 공부를 따로 할 필요성을 특별히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내신 자체가 사실은 정시 범위랑 다 똑같죠.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정시로 갈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그래서 내신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돼요. 내신 공부를 할 때 그때 바짝바짝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쌓여가지고 정시가 되는 거니까요. 정시 실력이 되는 거니까 내신을 버리고 정시를 벌써부터 한다. 이거는 좀 아니 되고 그거는 뭐 고2 올라가서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를
나중에라도 고2 때라도 한다 할지라도 내신은 그래도 성적 관리는 좀 해둬야 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아직 뭐 큰일 난 건 아니에요. 그 역전 뭐 최상위권은 역전이 불가능하다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바꿔야 하나 그것도 많이 있는데 이건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완벽한 학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학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조금 초등학교랑 중등부랑은 조금 틀립니다. 이 고등학교 거는 약간 수준별에 맞춰야 돼요. 수준별에. 더더욱. 이 고등학교 그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저 입장에서는 대형 학원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1대1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더 좋습니다. 이게 1대1식으로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이 오히려 좋습니다. 대형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대형 학원이 뭐 특별하게 나은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숙제를 많이 내준다는 거, 숙제를 많이 내줘서 그걸 감당할 학생들은 또 이제 많이 하니까 당연히 학습량이 많으니까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죠. 그리고 경쟁을 할 수 있다. 뭐 상위반, 레벨별로 반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대형 학원, 강의식 수업하는 학원들이 그렇게 뭐, 지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재수생들은 강의식 학원이 좀 좋긴 해요. 외롭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경우는 뭐 다 압니다. 아니까 리듬감을 위해서 이제 학원을 가는 건데, 이제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형 학원보다는 이렇게 뭐라 할까요? 1대1식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이 사실은 더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학원을 옮기는 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학원 탓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또 학원을 옮기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까지는 추이를 보신 다음에 학원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요. 이제 기말고사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올릴 예정인데 정말 이제 공부의 노하우죠. 노하우인데 그거는 따로 영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내신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공한 뭐 전교 1등 학생들은 뭐 이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은 기니까요. 다음에 올리고요. 이 내신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기 싸움이에요. 단기간에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 물론 예전에 이제 누적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누적된 것을 바탕으로 하긴 하는데 어쨌든 단기간 싸움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는 사실 수준이 낮죠. 웬만한 중학교에서 하는 거는 고등학교 난이도에 비하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안 하고 자기가 혼자 공부해도 뭐 전교 1등 하고 뭐 전교 10등 안에 들고 막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공부 뭐 범위가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요거는 빼놓으면 안 돼요. 그걸 정말 꼼꼼히 암기하다시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은 계획을 세워서 요번에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을 했으면 중학교 때 공부랑은 틀리게 계획을 잘 짜가지고 섬세하게, 제가 이제 올린 영상들도 있죠. 공부 계획 짜는, 시험 대비 공부 계획 짜는 법, 뭐 그런 것들을 어쨌든 참고해가지고 자기에 맞게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그래도 최소
한 달 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신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중요하다, 뭐 하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잠자지 말고 좀 답답해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들 학교 가면 대부분 잡니다. 이게 학교 가면 고1 때는 안 그러죠. 고2 뭐 올라가고 그러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자고 그러는데 내신을 챙기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무슨 어떤 게 중요하다 직접 출제하시는 분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필기도 좀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법인데요. 이 내신을 따기 위해서 중학교 때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뭐 그냥저냥 해도 그 성적은 안 나오지만 학교 가서 물어보면 몇 % 안에 든다 이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 1% 안에 든다라는 학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특목고를 갈까 아니면 동네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갈까 했는데 이제 학교 그냥 일반고 간 거죠. 근데 요번에 처음 시험 보고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이가 잘하고 뭐 이렇게 뭐 공부 쓱쓱 교과서만 봐도 중학교 시험은 웬만큼 봤다는 거예요. 잘 봤다는 거죠. 거의 뭐 전 과목에서 2개 틀리고 그랬대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안 나왔고 뭐 1등급 한 시험도 있지만 너무나 생각보다 안 좋았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약간의 공부 방법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랑은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다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외적이고 또 지엽적인 거 있죠. 치사한 문제들 그런 것도 챙겨야 돼요. 지엽적이고 치사한 문제들 있죠. 그런 것까지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일이 많아요. 중학교 때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말도 안 되죠. 이제 철든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중학교까지는 기본적인 능력은 베이스는 있는데 시험 공부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뭐 성적이 안 나왔는데 이 철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독서량이 있던 애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테크니컬적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제 한계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은 예외적이고 지엽적인 그런 것들, 그런 문항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한 번뿐이 안 봤어요. 한 번뿐이 안 보고요. 많이 뒤집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면 당연히 단기간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합 전형이죠. 수시라는 거는 이렇게 성적 관리 이거 잘 하셔가지고 다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잘하는 뭐 0.0001% 학생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머지 99.99% 학생들은 열심히 하면 또 바뀌고 막 그럽니다. 안 바뀐다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근데 그거는 바뀌는 모습을 잘 못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20년 뭐 입시 아이들과 치르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요.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자기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주고요. 좀 길었죠. 할 말이 많은데 너무 길면 이게 영상을 잘 안 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좀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모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